이것 확인 안 하고 운전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작게는 벌금부터 심하면 운전면허 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교통법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운전하다가 심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나는 평소처럼 운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벌금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모른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바뀌게 된 7가지 교통안전 소식, 황금 시니어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 여러분은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아직 OECD 중하위권에 속하는데요. 특히 보행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에 관한 사망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꾸준히 관련된 교통법규를 만들고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모르던 교통법규가 생겨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법규를 몰라서 안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사실. 평소처럼 운전했을 뿐인데 벌금과 딱지가 날라오고 운전면허 정지까지 당하면 어이없을 텐데요. 뉴스나 신문을 잘 읽지도 않아 정보를 어디서 얻나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황금 시니어가 알려드립니다. 총 7가지 교통안전 소식 알려드릴 건데요.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자동차 도로 속도 제한이 풀립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약 2년 정도 전에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일부 유지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 자동차 도로 속도 제한을 주택가에선 최대 30km, 도시 부근에선 최대 50km 정도로 유지해라 라는 내용의 교통법규입니다. 안전을 위한다니 도입 취지는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교량이나 터널처럼 보행자가 없을 만한 곳에서도 차량 속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도입 취지와는 달리 불편한 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불만을 호소하게 됩니다. 너무 융통성 없게 속도를 제한한다,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바뀝니다. 5030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완화 및 폐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상향되고요.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가 많은 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국에 순차적으로 바뀔 예정이니 시청자분들도 주기적으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후면 단속 카메라가 도입됩니다. 이제는 정말 단속이 강화되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할 때 단속 구간에서는 지정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다가 단속 구간이 지나면 다시 속도를 높이는 운전자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단속에 걸립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더 정확한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을 뒤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신호 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들도 단속하기 쉬워지는데요. 신호를 무시하고 가거나 보도에서 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오토바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뒷면에 부착되어 있고 번호판 크기도 작기 때문에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의 설치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후면 단속 카메라가 많이 도입되면 정말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우회전 신호등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도로가 정말 많은데요. 우회전 구역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간혹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올해 4월 22일부터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신호에 걸리면 무조건 한 번은 정지하고 가야 하는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최근 단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억울하다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헷갈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좋은 것이 바로 우회전 신호등인데요.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전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같이 멈췄다가 우회전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마주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호대로만 가시면 안전합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번째, 오토바이의 번호판 크기가 보기 쉽게 커집니다. 신호 위반하거나 보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을 보면 신고를 하고 싶어도 번호판이 작아서 제대로 확인을 못해 신고하기 어려웠던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이제 오토바이 번호판이 자동차 번호판처럼 더 크고 잘 보이게 바뀝니다. 그동안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작은 탓에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단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크고 잘 보이게 바꾼다니 난폭운전이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번호판을 개조해 번호를 식별할 수 없게 하거나 일부러 물건으로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오토바이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해결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전동 킥보드 단속이 강화됩니다. 킥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낸다는 의미로 킥보드와 고라니를 섞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편리하고 빠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전동 킥보드, 난폭운전, 음주운전, 여러 명 탑승,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위험한 상황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전동 킥보드 대여를 아예 금지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헬멧을 쓰지 않거나 인도로 다니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 의무화,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킥보드의 수가 많다 보니 하나하나 규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의 단속이 계속해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특정 지역들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견인이나 단속을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동 킥보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섯 번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이 확대됩니다. 여러분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위험했던 경험이나 신호가 짧아 뛰어갔던 경험, 혹은 교차로 횡단보도의 순서를 놓쳐 오래 기다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장치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자 우선도로 자동차와 함께 다녀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도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신호 여러 번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거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겠네요. 스마트 횡단보도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불빛 표시, 음성 안내, 잔여 시간 표시, 걸음 속도에 따른 시간 연장 등 여러 기능을 도입한 횡단보도를 말하는데요. 어린이,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횡단보도가 더 많아지면 교통사고율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스마트 횡단보도가 더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 보호구역도 증가합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의 이동이 많은 구역의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구역인데요. 어르신이 많은 장소를 파악해 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자동차들 속도도 안 지킨다. 쓸모없는 정책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볼 수 있었는데요. 보호구역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단속을 제대로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곱 번째, 화물 차량 규제가 강화됩니다. 화물차는 크기가 커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그만큼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데요. 간혹 정해진 용량보다 짐을 더 싣거나 불법 개조, 졸음운전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 개조를 할 경우 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화물차 안전운행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요.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나 트랙터의 경우 운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아 운전사분들의 고충을 이해는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더 안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화물 차량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7가지 교통안전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아셨던 내용도 있었을 거고 모르셨던 내용도 있지 않았나요?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데요.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을 마주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해 몰랐던 정보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황금시니어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